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부장님 오늘 소개시켜 주실 식물은 어떤 거예요? 오늘은 좀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는데 약간 좀 꽃이 되게 이뻐요. 가서 한번 보실래요? 네, 가시죠. 부장님 여기 네. 꽃이 많이 보이네요. 네. 지금 이렇게 쭉 보시는 게 1차 겨베키네시아 판매했던 거 요거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뭐 소량만 뭐 6개, 8개 뭐 요 품종이 조금 있긴 한데 뭐 저희가 농장이라서 도매나 납품이면은 요것도 한 번에 훅 나가는 거라 그래서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1차는 다 팔렸고 2차 겨베키네시아 선시커도 지금 굉장히 주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현재는 뭐 저렇게 형님들 누님들 정원을 위해 이렇게 더운데도 꿀벌처럼 열심히 일하고 있는 꿀부장 김태환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식물은 이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캄파눌라. 그런데 그냥 캄파눌라가 아닙니다. 유럽에서 직수입한 유럽 캄파눌라 3종입니다. 캄파눌라는 사실 지피식물에 가까워요. 유통에서 나오는 것들 보면 화분 안에 이제 꽃봉투라고 이렇게 비닐로 이렇게 싸서 꽃이 좀 위로 올라오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효과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쌓아놨는데 높이는 10에서 15cm 정도까지밖에 자라지 않는 그런 품종인데 대신 폭은 60cm 이상 넓게 퍼지는 옆으로 번지는 식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원에 양지, 해가 잘 드는 곳이거나 아니면 살짝 반음지인 곳에 좀 휑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식재하신다면 휑한 부분이 아름다운 별 모양의 꽃으로 채울 수 있는 그런 식물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캄파눌라는 양지에 식재해 주시고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세 품종 중에 한 품종만 반음지에다 식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좀 이따 다시 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양지에다 식재해 주시고 대신 양지에 식재하시면 또 좋은 점 척박함에 강합니다. 물론 처음 식재하셨을 때는 뿌리가 완전히 활착될 때까지는 관수에 조금 신경 써 주셔야 되는데 완전히 활착이 된 다음부터는 건조함에 강하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야생으로 키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이 덜 가고 관리가 쉽고 그다음 또 관리가 쉬우면 초보자분들도 키우기가 쉬우시겠죠. 그래서 그런 장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캄파눌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한 온도는 영하 30도에서 40도 정도까지 되기 때문에 전국 노지 활동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오늘 소개시켜드릴 유럽 캄파눌라 3종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시켜드릴 캄파눌라 리스더간 버라이어티라는 품종입니다. 지금 이 품종은 꽃이 지금 이렇게 폈어요. 그리고 15cm 화분에 들어가 있고요. 영하 40도까지 견디는 내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높이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15cm 정도 높이로 자라고 옆으로 번져요. 옆으로 번지면서 여기에 지면에 닿으면 거기에 또 뿌리를 내리는 그라운드 커버, 좀 휑한 부분을 좀 꽃으로 좀 이렇게 채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적합할 것 같고요. 개화는 6월에서 8월 정도, 또 지역에 따라는 9월까지도 꽃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부장님 꽃이 네. 별 모양으로 핀다고 했는데 그 품종도 별 모양으로 피는 건가요? 네, 지금 개화된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별 모양으로 지금 개화가 된 꽃도 있지만 자세히 보시면 이런 부분들 여기 아직 꽃이 안 핀 애들이에요. 6월에서 8월 요 개화기 내에는 계속 피구지고를 반복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거는 반음지에서 키워야 되나 양지에서 키워야 되나요? 요 품종은 양지에 식재하시는 게 좋고 다음 소개시켜 드릴 거는 반음지에다. 그건 또 그때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햇빛은 하루에 몇 시간 정도 봐야 돼요? 이게 이제 양지면은 하루 종일 햇볕이 드니까 상관이 없지만 실내에서 만약에 키우시는 분들은 6시간에서 8시간 이상 해가 드는 곳에서 관리를 해 주셔야 돼요. 그만큼 양지에서 잘 자라는 품종이기 때문에 햇볕이 많이 들어야 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소개시켜드릴 캄파눌라입니다. 요 잎 보이시나요? 네, 잎색이 좀 유튜버로서 구독자 8,000이 가까워지는 유튜버로서 잎색이 좀 노란색이죠. 네, 요 품종 이름은 딕슨 골드라는 품종입니다. 제가 이제 유통 쪽으로 보면 잎색이 이렇게 노란색인 캄파눌라는 저는 아직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네, 요 품종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반음지에 식재해야 되는 이유가 잎 때문이에요. 잎이 너무 센 양지 햇볕을 받으면은 끝에가 좀 하얀색으로 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노란색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음지에다 식재하시는 걸 좀 권장드리고요. 얘는 높이가 10cm 정도까지밖에 자라지 않아요. 좀 전에 소개시켜드렸던 품종보다는 더 낮게, 그리고 그래서 지면을 커버할 수 있고 약간 좀 요 부분에 초록색이 아닌 이런 황금색 이파리로 좀 커버하고 싶은 그런 분들한테 좀 추천드립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바로 앞에 거랑 얘랑 생육이 너무 차이가 나죠? 이렇게. 그거는 얘가 좀 늦게 자라는 성향이 있어서 그래요. 얘는 좀
늦게 자라는 성향이 있어서 지금 상태는 이렇지만 꽃을 더 늦게 개화하기 때문에 늦게 보실 수 있는 그런 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얘 또한 마찬가지로 개화는 6월에서 8월이지만 조금 늦기 때문에 다른 품종보다 꽃을 좀 늦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식물 같은 경우에는 네. 꽃이 필 때 한 번에 필까요? 아니면 이렇게 하나씩 필까요? 필 때는 뭐 동시다발적으로 짠 하고 피지는 않아요. 이제 꽃대가 하나씩 나오면 이제 순서대로 피는데 개화기 내에는 계속 피고 지고를 반복하기 때문에 시든 꽃은 빨리 제거를 해주셔야 또 다음 꽃이 나오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시든 건 자꾸 따주시거나 가위로 잘라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 꽃은 화분에서 키워도 풍성하게 자랄까요? 그럼요. 화분에서 키워도 풍성하게 키우실 수 있으십니다. 특히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캄파눌라는 지피식물이라고 이렇게 좀 포복성 식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요게 화분으로 키웠을 때 장점은 뭐냐? 행잉 화분에서 키우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거리에다가 걸어 놓으시면 얘가 자라가지고 위로가 아니라 밑으로. 예, 그래서 마치 이 걸어놓은 화분에서 꽃이 이렇게 흘러내리 듯한 그런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포복성 식물들은 화분으로 식재하셨을 때는 행잉 화분에서 관리하시면 또 그런 점을 또 표현하실 수 있죠. 그래서 화분에서도 잘 자라는 품종입니다. 요번엔 또 요 반대쪽에 있어요. 요거는 아마 이 세 품종 중에 제가 생각할 때는 제일 인기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모르시겠죠? 왜 제일 잘 나갈 것 같은지 꽃을 보시면 압니다. 이 품종 이름은 엘리자베스 올리버라는 품종입니다. 근데 겹이에요. 지금 앞서 보여드린 두 가지 꽃은 별 모양으로 피지만 호치로 피는데 얘는 겹으로 개화하는 품종입니다. 그래서 꽃은 작지만 그 안에 겹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더 고급스러워 보이기도 하고 화려해 보일 수 있는 그런 품종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품종도 한 10cm에서 15cm 정도 높이로 자라고 앞서 소개시켜드렸던 딕슨 골드는 이제 반음지지만 이 품종 같은 경우에는 양지에 식재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럼 만약에 행잉으로 해서 키웠을 경우에 꽃이 지면은 그 다음엔 어떻게 관리하면 좋아요? 꽃이 지고 나서는 뭐 진 꽃은 정리해 주시면 좋고 흘러내리는 듯한 잎을 가진 식물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아이비라든지 이런 관엽식물 같은 경우에도 그 흘러내리는 걸 표현해서 보시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관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행잉 화분일 때는 주의할 점이 한 가지 있어요. 관수가 좀 중요해요. 이게 화분은 밑에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으면은 밑으로 물이 흘러도 어느 정도 수분이 날아가는 게 방지가 되는데 행잉은 공중에 떠 있기 때문에 습도가 바닥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마르거든요. 그래서 습도 체크해 주시는 게 좀 중요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장님, 그럼 오늘 이 식물을 추천한 이유는 뭔가요? 오늘 이 식물들을 추천해 드리는 이유는 우선 국내에는 잘 없는 품종들이라서 추천을 드리는 게 가장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그 행잉 식물, 행잉으로도 표현을 할 수 있는 식물이고, 또 세 번째는 양지에 식재하는 품종이 두 가지잖아요. 여름철이 돼가지고 너무 뜨겁기 때문에 반음지에다가 식재하시면 좋지만 양지에 식재할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양지에 밋밋하게 그냥 이파리만 있는 것보다는 특히 여름에 꽃이 피는 이런 캄파눌라를 식재하셔서 좀 허전한 공간을 채워주신다면은 여름에도 꽃밭을 보실 수 있는 그런 정원을 가지고 싶어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품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소개시켜드린 그 캄파눌라 3종, 특히 정원에 경사진 부분이 있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암석으로 이렇게 정원을 꾸며 놓으신 분들, 암석 사이에 넣으셔서 키우시면 굉장히 잘 어울리는 품종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제 곧 무더운 여름이 시작하기에 앞서 장마가 오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항상 꽃을 설명드릴 때 배수가 잘 되는 데다 심으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은 좀 이제 요걸 심기 위해서 파주시겠죠? 그럼 거기에 물을 뭐 한 바가지든 이렇게 한 번에 좀 많이 이렇게 부어주시면 이게 물이 쭉 내려가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잘 내려가는 게 배수가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식재하시기 전에 배수가 잘 되는지 그렇게 좀 확인을 해서 식재하시면 좋고, 그리고 또 비가 많이 오기 전에 주변 배수로라든지 이런 걸 좀 정비해서 물이 고이지 않게 잘 빠져나갈 수 있게 좀 미리 예방을 하시면 떠내려가거나 아니면 물에 잠기거나 하는 피해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린 유럽 캄파눌라 3종 주문은 문자 주문 가능하시고요. 혜택이 많은 자사몰 또 가능하십니다. 많이 주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더운데 열심히 촬영해 주시는 PD님, 그리고 저를 위해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케이 야생아 꿀부장 김태환이었습니다.